네, 안녕하십니까. 도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소액 투자의 재미, 충남 부여군 홍산면 토지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경매 성공 사례 책은 참 잘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잘 써놨냐고 느끼냐면은, 잊을만 하면 이걸 만약에 안 써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도대체가, 제가 이제 겪어왔던 어떤 경험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경매 공부하거나 스파레주에 있을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본인이 해왔던 성공 사례를 관련된 어떤 문서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사진하고 문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이제 봉투에 담아놔라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대봉투. 이제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대봉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얀 대봉투든, 녹색 대봉투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해서 이제 관련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사건 서류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관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제 하도 이제 컴퓨터 시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입찰을 보는 물건 자체에 대해서도 출력을 잘 안 하고, 이제 대충 이제 입찰을 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더 이제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있지 않을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사건을 출력했어요. 이제, 킹왕짱 옥션이 기안 옥션으로 이제 바뀌었지만은, 주로 보면은 사건을 출력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서부터 다 출력했습니다. 다. 모든 걸. 그래가지고, 출력한 거를 이제 이렇게 빗금을 꺼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읽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거의 종이가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 사건을 줄을 끄면서 애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남죠. 그러다 보니까 장점, 단점 훈련이 스스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가장 두려웠던 때가 언제냐면은, 이 물건을 사놓고 나서 이 집에 불이 나버리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이 나버리면은 내 돈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불이 날 경우를 상정을 딱 해봤더니, 그렇다면은 이거는 천재지변이니까 내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자. 심지어는 이제 그런 류의 생각까지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땅을 샀는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땅에 몇 평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까지도 별로의 상정을 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라는 게 뭐 멀쩡한 집도 없어지는데 불도 나고, 그러면 내가 산 집은 유난히 더 안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별의 별일이 내 앞에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느끼고, 그런 경우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를 늘 생각을 했었어요. 늘. 처음에 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런 게 고민이 안 되는 경지지만은, 과거에는 그걸로 돈 한번 벌려고 애를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뭐 집이 불나는 것까지 걱정이 되던 시절이었다, 이 말씀이죠. 뭐 산사태가 나는 경우까지도 생각하고, 뭐 별걸 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 반드시 종이로 출력을 해가지고,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암기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기록을 남겨놓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은 되게 자기한테 좀 소홀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모아놓은 자료들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부자마인드 책 다음에 경매 성공 비법 책을 쓰면서, 그때 생각이 뭐였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거를 써놓지 않는다면은, 나중에는 이거가 있었는지도 기억도 못하겠네, 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 자기의 어떤 재산을 노출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죠? 감추고 싶지, 이거를 뭐가 어떻다 드러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천상 유전자가 교육적으로 좀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좀 이쁘게 정리만 해놓는다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기록을 남겨서 좋겠다. 두 번째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경매 초보자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도 있겠구나. 응? 그래서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편견을 대부분 갖고 있잖아요. 경매쟁이들의 거의 90%는 이제 그 종목에 대한 편견, 지역에 대한 편견이 가득 차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상야릇한 물건들도 사가지고 돈을 번 거를 보여주면, 그러면은, 그 중에서 조금만 거들어주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도 존재할 거란 거죠. 그래서 조금만 거들어주는 또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책도 쓰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쓸 당시에도, 상당 부분이, 양이 적은 거죠. 실제로 투자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물건보다는 추려서 작은 거 위주로 이렇게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여기에 제목을 보면은 소액 투자의 재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소액 투자의 재미 충남 부여군 홍산면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액 투자의 재미 이렇게. 자, 한번 읽어가면서 해보죠. 어이. 뭐야? 네, 반응 속도가 좀 느리네요. 요즘에 M1 칩이 들어간 아이패드 나왔다더니, 응? 뭔가 이제 바꿀 때 된 건가? 자, 보시죠. 소액 투자의 재미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적은 돈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거에 어떤 기준점이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항상 관심사였다. 그래서 많은 돈이 투자되는 거를 조금 꺼리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1억 정도로 투자되는 것보다는 그냥 2천만 원 들어간 걸로 해서 5개를 사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죠. 노무현 때하고 문재인 때 보면은 아파트가 아까도 보니까 7억짜리가 15억이 돼버렸답니다. 지금. 그죠? 한 3년 사이에 더블로 쳐버리니까. 자, 이런 어떤 놀랍고 획기적이고, 우리나라의 일종에 보면은 6.25 동란 같은 파격적인 할증, 가격이 붙어버린 적은 사실상 제 기억에 경매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처음이다, 이게. 한 2, 3년 사이에 7억이 15억 돼버리고, 이런 일은 놀라운 변화죠. 아주 놀라운 변화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은 줄 알았다면은 당시에 7억짜리 아파트를 사놓을 걸,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7억짜리 아파트를 사놓는다면 어떻게 사놓지? 갭 투자를 할 걸 생각하더라도 한 진짜 몇 억 정도는 현금으로 여기에다 아파트에 몰빵해 있어야 될 걸. 요렇게 이제 추론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폭등은 지금 이렇게 폭등시켰던 주체가 되는 이 정부조차도 예상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미리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를 사놨으면 좋았지 않았겠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글쎄 나는 사업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사야 되고 해서 그 정도 몇 억 투자할 돈이면 딴 거 사서 그 이상 벌었는데 라고 말을 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랍고 충격적인 경매 시세 상승이 있는 시국에서조차도 그래? 그 정도는 재미있게 벌었네. 근데 이제 경매로 하면 더 벌 수 있긴 해.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런 겁니다. 그게 왜 작게 쪼개서 1억짜리로 하나 사는 게 아니고 2천만 원으로 5개를 사는 것이 더 이득이 크다는 것은 사실 부동산 해보면 바로 압니다. 그래서 그거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봐보면은 어려서부터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늘 생각이 자본에 대한 운용에 대한 운용 전략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운영 전략.
어떻게 하면은 더 작은 돈으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어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항상 머릿속에서 연구가 되었던 거죠. 연구. 이제 경매를 처음 해가지고 저에게 배우고 나서 그래 나도 도기한처럼 어떻게 하면 연구를 해봐야지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은 몇 달에서 1년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이 해봐도 2년인데 2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작은 돈으로 크게 벌 거를 한 뭐 수박 거달기식에서 살짝 혓바닥으로 핥는 수준으로 연구한 사람과 저는 아침 저녁으로 24시간씩 완전히 깊이 생각한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운용법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저한테는 그 중요한 어떤 화두였고 그래서 항상 자잘자잘한 돈으로 뭔가를 살 수 있는 게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한참 하던 시절이고요. 이때 좀 실력이 좀 많이 늘었어요. 이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짜낸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운을 짜낸다. 그가 편한 상태에선 고수 절대 안 나오죠. 편한데 고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편하면 고수는 안 되고 불편해야 고수가 되죠.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잖아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 그러죠. 그러죠? 필요하기 때문에 발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삶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더 빨리 부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발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경매 하나로 부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경매 필요하죠. 그러니까 돈 좀 벌기 위해서 경매를 선택했는데 더 열심히 안 하고 대충 해버리고 나서 자기 직성대로 안 풀리면 때려치워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가난뱅이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죠. 우리는 도매시장에서 돈 못 벌면 도대체 어디 가서 벌 수 있다는 거죠. 도매시장에서 돈을 못 버는 실력 가지고 어디 소매시장 가서 벌어보겠다. 뭐 꿈 같은 소리죠. 네, 얘가 제일 편한 장소인데. 자, 계속해서 싼 물건의 투자 사례를 보셨습니다. 위에 두 사례, 낙원빌라와 삼성동 지하상가는 둘 다 경매 투자의 초창기에 매입했던 것들이다. 이게 이제 거의 24년 전 얘기네요. 사실 소액 투자 물건을 무지하게 많습니다만은 지면의 한계상 모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교육 효과가 좋을 것 같은 것만 몇 개 소개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것은 홍산면 남촌리에 있는 108평 나대지입니다. 네,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이때 처음으로 토지를 샀죠. 토지. 우리가 흔히 보면은, 우리 시골 가면은 이렇게 부동산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 땅 써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은 땅만 전문으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는 예나 지금이나 사실 이건 안 된 표현이지만은 어떤 이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 지금이야 특별히 별 감각이 없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제가 처음 경매를 시작할 때 중개사들을 통해서 시세조사를 하다 보면은 중개사들이 하도 돈도 없으면서 잘난 척을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 낮게 바라보는 시선이 그 당시에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는 제가 또 고시 공부하다가 막 때려치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시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어쨌든 정말로 조금 낮은 단계의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그 자격사가 학문을 닦듯이 열심히 닦아야 되면 좋은데 사실상 그 공부하는 분위기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죠? 자꾸 카톡이 들어오네요. 카톡이 여기 들어오네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카페 정문의 디자인이 다 끝났다고 우리 디자이너 하시는 분께서 카톡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네이버 카페 정문 보면 많이 이뻐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의 마음속에 물론 20대라는 어떤 그 혈기방장한 것도 있었을 거고 고시 공부했었던 것도 있을 거고 나름의 이제 돈을 이렇게 짝짝 버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남과 남 사이에 일종의 중개 정도 해주고 돈을 버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마치 경매나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표현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이없다고 해야 되나? 이런 성격들이 저도 이제 있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보면 동네에 가면은 시골에 가면 이렇게 정문에다가 탁 해놓고 땅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놓고 항상 어김없이 문을 열면은 문이 잠겨 있어요. 시골 가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갔나 보면은 대체적으로 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얼굴이 좀 새카맣게 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카맣게 타 있는데 또 이렇게 땅 그려버리면 벌써 건설 쪽하고 엮어져 가지고 그 건설 쪽 집중이 안 되네. 건설청하고 엮어져 가지고 잠깐만. 아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른 거 끄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건설 쪽하고 엮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이제 표현하는 거가 좀 거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막 하다 보면은 항상 그 부딪히는 게 대번에 공인중개사들하고 부딪히고, 공인중개사들의 어떤 그 모르는 부분하고 약간 성격이 좀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제일 처음에 주택하고 그 다음에 상가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딱 접했을 때 저는 이제 애초에부터 경매의 어떤 지역에 대한 편견을 하고 종목에 대한 편견 자체가 존재하진 않았어요. 애초에. 왜? 대한민국 어디에도 중개사는 있고, 대한민국 어디에도 돈은 굴러다니고, 대한민국 어디에도 싸게 살면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걸 가리냐, 돈에 맞추면 되는 것이지, 내가 돈이 있으면 좋은 자리 가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나쁜 자리 가서 돈을 벌면 되는 것이지, 뭘 그걸 따지냐, 뭐 이런 마음이 항상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토지를 샀을 때도 뭐 별 감동은 없어요. 그러나 부동산과의 가장 큰 충돌이랄까 좀 꼴보기 싫은 마음들이 좀 강화된 것은 이때 토지 쪽에 이제 중개사들을 만날 때였죠. 그렇다고 뭐 되게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존재한 건 아닌데 그때 처음으로 그래도 전화도 통화도 하고 뭐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개사들을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당시에는 저의 현장 입장에서 토지를 취급하는 분들하고의 바라보는 시선, 제가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유행에 따라 가벼운 마음으로 매입했다. 이 유행이란 게 뭐냐? 네. 당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청도 토지를 매입하던 시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가 그 노무현 정권 때죠. 노무현 정권 때 그 당시에 행정수도 언급이 딱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행정수도 이슈가 한번 딱 왔을 때거든요. 그때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보면 공주를 산다, 연기를 산다, 청양을 산다, 심지어 청양까지 싹 다 산다고 난리가 아니었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투자금 자체가 적은 입장이잖아요. 경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맨 땅에서 헤딩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남들이 땅을 사러 간다고 해서 제가 뭐 땅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있어야 땅을 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토지 투자의 그 어떤 장점이라면은, 경쟁자가 적어서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이라면은 토지에서는 월세가 안 나온다는 점이 있죠. 그 다음에 대출이 적게 되기 때문에 내 돈이 투자금이 많이 좀 묶인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입장에서 토지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공주니 연기니 어디가 충청도 어디가 오르니 많이 막 이렇게 해도 실제로 살 수 있는 염두는 안 나는 거죠. 그죠? 엄두가 안 난다고 해야 되겠죠? 자, 특히 공주와 청양에서의 밭고랑도 샀다고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이때는.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거? 밭고랑이라고, 여기 있네. 네. 교육 중에 늘 하는 말이지만은 토지 투자를 부추기는 사람들은 거의 다 부자가 아닙니다. 네. 토지 투자로 그 당시에 유명했던 게 39세 100억 부자.
뭐 이런 책을 쓴 사람이 그 당시에 연예인들하고 TV 프로그램이 예능 프로에 나오고 뭐 어디 그 유명한 어떤 여자 연예인들도 초대해서 뭐 미팅도 하고 뭐 그런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토지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이제 뭐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조인스랜드라고 하죠. 이제 중앙일보 조인스랜드에는 뭐 토지와 관련된 자격증들도 있었고 특강들이 막 줄지어서 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토지 한다고 해서 토지 특강을 엄청 들으러 다닌다고 해서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갭 투자한다고 해서 아파트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냥 경매나 부동산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눈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권리 분석이고 여기가 이제 부자 마인드죠. 부자 마인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생각 같은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라고 했는데 이 눈이라는 것은 이걸 내가 돈을 베팅을 했을 때 돈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어떤 그 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보는 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지. 여기에 무슨 아파트 한다고 유명하면 아파트 찾으러 다니고 뭐 3기 신도시 한다고 해서 3기 신도시 개발한 지역 돌아다닌다고 해서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토지 투자가 붐이라고 한다고 해서 토지 특강을 뒤지게 듣는다고 해서 좋은 일도 안 생기는 것이고 뭐 토지를 개량하고 형질 변경하고 뭐 어쩐다고 그 방법을 배우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파트 재건축하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특강만 들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공부를 해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하고 공부하는 방법의 차이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토지의 종목 자체는 그냥 돈에 변형된 형태로 봤지, 뭐 토지에 대해서 어떤 비밀이 따로 존재하고, 그죠? 막 토지가 되게 신비한 것처럼 뭐 토지 투자하는 사람들은 신비한 것처럼 막 책을 써놔요. 그런데 의외로 토지를 소개하고 중개하는 부동산 업자들이 서울에서 아파트 중개하는 사람보다는 확실히 얼굴도 타고 고생한 얼굴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우세하냐고 봤을 때는 당연히 토지 쪽은 아무래도 3D 같은 입장이죠. 같은 중개를 해도 약간 3D 같은 성향이 좀 있어요. 3D 아시 3D. 그래서 종목을 나눈다는 것 자체는 어떤 진수를 몰라서 그런 것이죠. 진수를. 우리가 뭐 밥그릇 만드나 화분 만드나 똑같은 건데 밥그릇 가정 만들면은 또 그거에 또 심취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학원에서 여러분들을 꼬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 속으면은 애저녁에 돈 벌긴 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토지 투자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때 이렇게 써놨네요. 토지 투자는 간혹 부자가 되는 길이다. 다수가 되는 게 아니고 간혹 되는 길입니다. 간혹. 즉 뭐냐면은 성공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나오는 데가 아니고 가끔 나오는 지역이 토지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아르바이트 월 10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1년 하면은 1200만 원 버는 거고 10년 하면 1억 2천 버는데 간혹 비 오는 날 고압선을 닦는 거를 하면은 월 100을 벌지 않고 가끔 300도 벌고 400도 버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비 오는 날 고압선을 닦는 일은 10년 동안 할 수 없는 일일 가능성이 있고, 그죠? 중간에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가 오지 않는 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돈을 더 크게 버는 것 같지만 나중에 5년 후, 10년 후를 보면은 돈을 별로 못 버는 업종에 속한다 이거죠. 토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이번에 보면은 LH공사의 토지 투기라든가 그거는 뭐 투자가 아니고 투기죠. 아는 정보로 자기들이 국가가 매입할 걸 알고 그걸 이용한 정치인하고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자체위원, 그 다음에 LH공사 직원, 그 다음 은행, 걔네랑 관련된 은행놈들, 친인척 애들, 전부 다, 그거는 투자도 아니고 투기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냥 아무나 사면은 돈 버는, 이거는 실력하고 관계없는, 그런 데에서 돈이 좀 커지니까 여러분들이, 야, 토지가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부자 되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 2억 정도 들고 와서 어떤 걸 먼저 사면 좋습니까? 했을 때는, 토지는 항상 마지막에 하는 비추다, 이게.
그래서 간혹 부자가 되는 길이지 이게 자주 부자가 되는 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자가 되는 경우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뜻이고요. 행정수도 이전을 보고 당시 토지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재미를 봤을까요? 그 당시에는 세종이라는 게 뜨지 않았었죠. 세종은 이 정부에서 많이 띄웠죠. 이 정부에서 작년에 이제 이해찬이가 행정수도 뜬금없이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자라고 또 말을 꺼내서 세종시의 아파트하고 지가가 급등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부동산의 상승은 거의 다 이렇게 띄우기 전략의 일환으로 돈을 벌지. 여러분들이 띄우는 전략에 편승할 수 있는 자본을 유지하고 있든가, 아니면은 그럴 만큼의 가까운 사람이든가 정권하고, 그러지 않은 이상은, 토지로 돈을 버는 사례가 좀 적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토지로 돈을 번 사례가 많습니까? 그건 많죠. 많아요, 저는. 그건 여러분들이 대충 들어도 몇 건은 있을 것이고요. 가까이 와서 들으면 더 많이 있습니다, 사례는. 그지만은 여러분들한테는 비추를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마구잡이로 매입했다가 공주 연기 등으로 특정되어 버리면 다른 지역에 샀던 사람이 뭐가 됩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로 사업 부지가 대폭 축소되어 버리고 아예 연기되어 버리기도 한다. 예. 이번에 사실은 광명의 토지 투기 이것도 사실은 그만큼의 투기 정보가 샜으면은 LH 요거 있잖아요. 3기 신도시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보상을 그대로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그들이 투자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권 마지막까지 빨리 보상받고 끝내려고 하는 전략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정보가 새면 당연하게 사업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건 돈 때문에 그렇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네. 자, 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이 과거에 옥산면에 있었던 땅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단독주택이죠. 이게 단독주택. 이 테라스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는 여기에가 이제 틈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런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 땅이. 그래가지고 여기가 한 100평 정도 돼요. 여기가 이제 집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이 보는 장면이 여기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런 게 큰 게 두 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또 땅이 한 100평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막 여기에서 골프 같은 거 갖다 놓고, 족구장 갖다 놓고 막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이에요. 여기는 이제 텃밭이고. 이게 이렇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봉산리, 부여에 있는 거긴 한데, 본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수도가 최초로 언급되던 시절과 현재 모습을 비교해 보시면 행정수도는 정권이 바뀔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 네, 맞아요. 많은 피해 봤어요. 지금도 세종 쪽에는 빈 공실 상가 되게 많습니다. 아파트 값은 올랐지만은 상가 투자는 손해를 많이 봤죠. 상가 투자는 통상 공직자들이든 누구든 퇴직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퇴직금의 무덤을 우리가 보통 상가 분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상가는 분양을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는 옛날부터도 해 왔었지만은 뭐 그냥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다행히도 이제 이 부동산 경기가 최악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가로 돈을 퇴직금을 날리는 사람이 좀 적어졌을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점이 토지 투자의 문제점이다. 이게 뭐냐? 개발을 보고 샀다면은 그 개발 지역이 나중에 변경돼 버릴 수도 있고 사업의 범위가 축소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큰 이슈를 따라서 하는 부동산 투자는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가장 책임을 안 지는 게 정부입니다. 가장 못 믿을 게 국가고요.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하면 안 된다. 이게 제가 옛날부터 늘 했던 말 중에 하나죠.